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세탁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탁셀의 상품명은 이제 회사에 따라서 나녹셀엠, 동아도사탁셀, 디탁셀1, 모노탁셀, 베로탁셀1, 또 업코드 도세탁셀, 탁셀로, 탁소젠, 탁소텔1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가 적응증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요.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이제 전립샘암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식약처의 전립선암과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난소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에서 허가된 약제입니다.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 용법 용량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국소진행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 도세탁셀과 독소르비신을 병용하게 되고요. 이때 도세탁셀은 3주에 한 번 mg per 미터 제곱당 75를 이제 정맥 주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고요. 3주에 한 번, 용량은 동일하네요. mg per 미터 제곱당 75를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요. 또 식도암에서 쓸 때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고 3, 4주 간격으로 mg per 미터 제곱당 70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도세탁셀의 박스형 경고문의 첫 번째로는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독성에 보시면 빌리루빈,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ALT가 나오는데요. 이제 간 기능하고 관련된 임상 검사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리루빈이 상한치를 초과하거나 혹은 알칼리성 포스파타제가 상한치 2.5배를 초과하면서 AST 혹은 ALT가 상한치 1.5배를 초과한 경우 도세탁셀 투여를 금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간 기능 장애 환자에서 도세탁셀을 맞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상 반응, 또 이제 생각지 못한 약물 혈중 농도 상승도 보일 수 있어가지고 도세탁셀 투여가 금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호중구 감소증입니다. 그래서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의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 그래서 호중구 수가 1500 미만인 경우에서는 도세탁셀 투여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탁셀에 의한 과민 반응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투여 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제 기도가 좁아진다거나 그리고 전신이 가렵고 빨개지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도세탁셀 맞기 전에 예방약을 충분히 맞을 거고요. 그래도 과민 반응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 또 네 번째로는 폴리솔베이트 80입니다. 그래서 폴리솔베이트 80은 도세탁셀에 이제 첨가된 첨가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중증 과민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세탁셀 투여를 못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체액 저류입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손발이 붓거나 전신이 붓거나 또 폐의 흉막 외로 이제 체액이 저류한다거나 혹은 심장 주위에 물이 찬다거나 또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숨이 심하게 찬다거나 복부가 팽만하는 거다거나 하는 증상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방약을 맞을 건데도 그래도 중증 체액 저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호중구가 200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96%, 백혈구도 4000 미만 떨어진 경우가 96%고요. 빈혈 수치가 11 미만 떨어진 경우도 90%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호중구 500 미만 감소한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탈모가 76%나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세탁셀 투여하시는 분들 탈모 꼭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무력감 또 제시가 되고 있고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도 살펴보면 백혈구가 1000 미만 떨어진 경우 감염, 발열,
또 앞서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살펴봤던 과민 반응과 체액저류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거의 50% 가까이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 감각신경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손발이 이제 저리거나 무뎌지거나 감각이 이제 떨어지거나 또 이제 아프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환자분들 막 돌 밟는 것 같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단축 계맥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각신경 이상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감각신경 이상은 다른 항암 부작용에 비해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따라서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환자분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피부 이상도 거의 50% 가까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냥 빨개지기도 하고요. 막 벗겨질 수도 있고요. 또 손발톱의 변화. 손발톱에 이제 줄이 생기거나 이제 손발톱 색이 변색되거나 빠지거나 뭐 염증이나 감염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런 것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메스꺼움 구토는 사실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확률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높진 않아요. 그 외에도 이제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4번 물변을 보는 것, 그리고 구내염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독성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 시행할 거니까 미리 염려치 마시고요. 증상으로 따지면 이제 그 간장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너무 식욕이 떨어진다, 혹은 이제 피로감이 심하다, 권태감이 심하다, 이런 것들도 병원 올 때 꼭 선생님들께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뭐 피부라던가 눈이 노랗게 뜬다던가 혹은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골수 억제. 골수라고 한다면 우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죠. 마찬가지로 병원 올 때마다 혈구수 모니터링 할 거고요. 백혈구는 면역하고 관련 있죠.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 혈소판은 지혈하고 관련이 있네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꼭 피해주시고, 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세포죠. 그래서 적혈구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 탈모. 제가 도세탁셀은 탈모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탈모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탈모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쿨링캡이라고 하는, 이렇게 머리를 차갑게 하면은 두피로 흐르는 혈류가 감소해서 마찬가지로 머리로 가는 항암제 양도 감소해서 탈모 확률이 줄어드는, 차갑게 하는 쿨링 모자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아직 국내에 허가된 예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모는 빠르면 항암제 맞고 한 1-2주 차에 시작을 해서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항암 끝나고 1에서 6개월 지나서 회복이 되고요. 다시 날 때는 색감이나 질감이 이전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모였는데 곱슬머리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검은 머리였는데 흰머리 될 수도 있고 혹은 밝은 색이 되기도 하고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과민 반응하고 체액저류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암하기 전에 미리 예방약을 먹거나 맞게 돼요. 그래서 이 식약처 허가에 따르면 이 약 투여 하루 전부터 3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전, 투약날, 투약 다음 날까지 먹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먹는 약을 매일 3일간 먹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프레드니손과 병용하는 항암화학 요법의 경우 당일에
이 약 투여 12시간, 3시간, 1시간 전에 경구용 덱사메타손을 복용한다라고 돼 있고 선생님들 따라서 덱사메타손 주사로만 맞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예방약을 충분히 투여를 할 건데 그래도 환자분들 증상 있으면 꼭 얘기를 주셔야 돼요. 아, 내가 주사 맞는데 주사 맞는 동안 혹은 주사 맞은 직후에 자꾸 가렵다, 막 숨이 차다, 답답하다, 혹은 막 붓는다, 막 배가 빵빵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셔야죠.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상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번째로 이제 감각신경 이상.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발이 저리거나 무디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자주 손발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손을 이제 비비거나 쥐었다 폈다 하거나 하는 동작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보통은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발이 좀 더 심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쓰는 거에 비해 발을 조금 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이 막 저리다 할 때 막 참지 마시고 선생님께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치료약은 아닌데 완화해주는 약들이 있어요. 뭐 리디카라던가 뉴론틴이라고 하는 완화약도 있으니까 선생님 상의하에 복용할 수도 있고요. 또 피부가 빨개지고 뭐 가렵고 손발톱에 염증이 나고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면 옷으로 된 옷 느슨하게 좀 입어주시고요. 순한 비누 사용해 주시고 알코올 없는 순한 로션 같은 것도 써주시고, 이게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게 휘발하면서 건조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손발톱 너무 짧게 깎지 않으시고 손발톱에 자극이 되는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고요. 또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들. 그래서 설사 나면 좀 물 자주 드셔주시고 식사는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피해 주시고 너무 찬 온도보다는 실온 온도 음식 섭취해 주시고요. 설사가 조금 증상이 있다 하시면 상비약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상비약 같은 거 복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안의 염증하고 관련해서는 부드러운 칫솔 쓰는 거 도움 많이 되고요. 입을 자주 헹군다. 그리고 사실 물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입안 건조감이 덜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코올 성분 구강 세정제는 삼가주시고 증상 있을 때 쓰세요 하는 가글 같은 게 있다면 선생님 안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무엇보다 항암할 때 미리 염려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항암 부작용 환자분마다도 다르지만 매 회차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메스꺼웠다고 해서 이번에 또 메스꺼운 게 사실 아니에요. 매 회차 달라요. 저번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이번에 또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항암하는 사람인데도 환자분들마다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항암 부작용은 치료 끝나면 잘 돌아옵니다.